안녕하세요. 4주차 화상 강의, 화상이 아니죠. 제 얼굴이 보이진 않으니까 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뉴턴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쎄 모르겠어요. 물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과학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과학자라고,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직업 모두를 통틀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 때 보게 되면은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뉴턴 같은 경우는 일생을 한번 돌아봐도 좋을 정도로 여러 가지 화제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과학자이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4장, 5장이 이제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올해 연도차 교재를 구매를 했을 수도 있고, 사실은 교재랑 관련해서 교재가 꼭 없어도 시험 보고 이수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옛날 버전 교재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이게 매년마다 또는 1년에 한 번씩의 교재가 새로 판이 나오고 그러긴 하는데, 그 교재의 내용이 달라지는 건 사실은 크게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은 아까 뉴턴 얘기했죠. 뉴턴이 언제냐면 17세기 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나온 얘기들은 아마가 아니라 우리 일반 물리 때는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 얘기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책을 봐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물리 책이 종류가 꽤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모두 다 볼 필요는 당연히 보기도 어려울 거고, 물리 파트 갈 사람들은 한두 권 정도 레퍼런스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 뉴턴 법칙에 대해서 드디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지난주에 했던 거 리뷰를 잠깐 하고 나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서 포물선 운동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X축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Y축으로는 등가속 운동.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속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운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위치 X, Y는 X좌표는 등속 운동이니까 V0, Vx0로 썼죠. Vx0 T.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Y는 Vy0T 빼기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벡터로 표시를 해주면은 R은 V 초기 속도, 여기에 I로 쓰니까 그냥 I로 쓸게요. IT 빼기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VIT라고 하는 벡터는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이게 등속 운동하고 있는 이쪽 방향의 요 벡터고, 요거는 자연학화하는 요 벡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원숭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펜은 계속 날아갈 겁니다. 이쪽으로. 그 다음에 원숭이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맞겠죠. 그런데 중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얘가 발사하는 순간 원숭이도 자연학화하죠. 자, 원숭이가 자연학화하는 거는 2분의 1 GT제곱만큼 자연학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여기서 떨어지는 양이 얼마라 그랬어요? 2분의 1 GT제곱이죠. 요거와 요것이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죠. 요 얘기 이제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지난주에 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등속 원운동이 있었는데요. 등속 원운동에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이제 가속도는 과연 어디를 향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평균 가속도가 바로
시간 어떤 일정한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고 이거의 순간 가속도는 시간을 0으로 보내는 그래서 dv dt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속도 벡터는 원운동에서 접선 방향이니까 이와 같은 a의 속도가 b의 속도가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이때의 결국에는 여기 평균 가속도 a라고 해주면 요 a의 방향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델타 v의 방향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델타 v라고 하는 거는 v 나중에서 v 처음을 빼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 VB에서 VA라고 잠깐만요. 이 화살표가 틀렸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V 나중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이게 V 처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위처럼 그리느냐라고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평행 이동하면 벡터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VB 이거를 V 나중 빼기 V 처음은 V 나라고만 쓸게요. 더하기 마이너스 V 처음이 되죠. 그러면 요 그림이 더 좋을 것 같네요. V 나중 이게 V 나중이고요. V 처음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합벡터니까 요게 바로 이제 델타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상황에서 평균 속도의 방향은 평균 속도가 아니라 평균 가속도죠. 결국에는 델타 V의 방향은 이 방향. 뭐 어떤 방향의 벡터는 다 똑같으니까 어느 위치에서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간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하죠. 이 방향이고 만약에 얘를 조금 더 시간 간격을 줄여 봅시다. 그래서 요게 나중이고 이게 처음이면은 처음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은 방향으로 요 시간 간격을 점점 줄이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제 그게 그 순간 그 가속도, 결국엔 가속도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거를 보기 위해서 다음 쪽에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게 처음 위치고요. 이게 나중 위치라고 해보면 그러면 밑에 세로 그려야겠네. 이게 처음 위치고 이게 나중 위치입니다. 그래서 원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속도 벡터의 방향은 얘는 요거고요. 얘는 요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게 VI 처음 속도고요. 이게 VF 나중 속도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RI 요게 RF 나중 위치고요. 가운데 각을 델타 세타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VF 빼기 VI 요게 바로 이제 델타 V고 요 델타 V의 방향이 바로 가속도의 방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화살표, 요 빨간 화살표 VI, VF를 옮겨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요게 VI고요. 요게 VF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90도고 요거 90도죠. 그러니까 결국에 V와의 VF 사이의 간격은 RI와 RF 사이의 각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델타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VF 빼기 VI는 뭐가 되냐? 바로 요게 되겠죠. 즉 어느 방향을 향해요? 아래쪽 방향을 향하죠. 즉 이 중심을 향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등속 원운동은 동의 방향은 어디를 향한다? 원의
중심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등속 원운동을 할 때 그 중심을 향하는 이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때의 힘을 구심력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이제 나중에 또 계속 여러 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여기서 크기는 사실은 뭐 꼭 필요하진 않은데, 일단 유도하는 과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원운동을 이야기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쓰면은 VI 빼기 VF는 델타 V는 요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요거의 그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V고 이게 또 V니까 이 원의 호의 길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델타 V는 뭐냐면은 V 곱하기 델타 세타. 원래 그 또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이게 R이고 세타고 이게 길이가 L이면은 L은 R 세타. 이거 중학교 때 나온 그 부채꼴의 그 호의 길이를 나타내 주는 식이죠. 그래서 V 델타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 A는 델타 V 나누기 델타 세타 델타 T인데 델타 T의 V 델타 세타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V 곱하기 델타 세타 델타 T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이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변하는 정도, 등속원 운동이니까 이게 일정한 값을 나타내겠죠. 이걸 우린 뭐라고 하면 각속도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우리는 각속도라고 부르는데, 이건 나중에 2학기 때, 2학기가 아니라 중간고사 끝나고 나중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각속도로 쓰고 오메가라고 씁니다. 그래서 A는 V 곱하기 오메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메가는 R분의 V거든요. 그래서 요게 R분의 V의 제곱이 됩니다. 요걸 쓴 것을 여기다 이제 나타낸 건데, 요거는 나중에 요 과정 유도하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접선 가속도, 지름 가속도는 뭐냐면은 가속도, 어떤 임의에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운동을 운동 방향에, 지금 여기 보면 가속도의 방향은 뭐냐면은 원운동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방향의 수직한 방향. 원운동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운동하는 방향의 수직한 방향, 이게 속도죠. 속도의 수직한 방향, 속도의 수직한 방향. 왜냐하면은 원운동에서 속도는 접선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속도는 중심 방향이니까 서로 수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물체의 가속도가 있으면 그 가속도를 운동 방향의 만약에 그 A점에서 가속도가 요 방향이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 A점에서의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면은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과 운동 방향의 수직한 방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수직한 방향 때문에 얘는 원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란한 방향 때문에 가속 운동을 하니까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휘어지면서 가속 운동을 하는 그런 어떤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별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주 얘기까지가 그 마무리가 된 거고요. 자, 오늘은 우리는 그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거의, 중학교 때도 뭐 다룬 적이 있을지 모르고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배웠을 텐데, 뭐냐면은 뉴턴의 운동 세 가지 법칙을 얘기하죠. 첫 번째 법칙이 알고 있을 거예요. 관성의 법칙. 두 번째 법칙이 힘과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을 작용, 반작용의 법칙. 아마 들어는 봤을 겁니다. 뭔지는 좀 까먹었을지 몰라도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들은 뭐냐면은 물체가
운동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등속이든지 등가속이든지 그리고 나서 그 물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맞히는 즉 뭐냐면은 물체의 운동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체의 운동이 왜 나타난지는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비로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와서야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게 뭐다? 바로 힘이다. 힘이 영어로 뭐예요? 파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힘은 force죠. 파워는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면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파워는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나타내 준 거고 큰 힘이다 작은 힘이다 할 때 그 힘은 force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우리가 다루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벌써 다 알고는 있어요. 힘이란 무엇이냐 벌써 다 들어본 얘기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맨 처음에 여러분들 힘과 운동 또는 힘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거기에 보면은 힘이 무엇이냐면 물체의 모양,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이 그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모양의 변화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물체는요 크기가 없는 점을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모양이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운동 상태 즉 위치하고 속도만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알짜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알짜힘이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한 것. 때는 크기만 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더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작용하고 이쪽으로 작용하면은 합쳐서 0이 될 수 있죠. 그걸 합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짜힘이 0이면 물체의 가속도는 0이 되고 뭐 등속 운동을 하고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힘의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힘의 종류는 중력, 마찰력, 탄성력, 전기력, 자기력, 그 다음에 부력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있는 힘들을 구분을 하면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미시적인 상태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중력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전자기력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힘들은 중력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전자기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힘의 측정, 용수철의 탄성력을 이용해 측정한다는 거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 리뷰하고 이번에 무엇을 배울 건지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잠깐 영상 끊고 뉴턴의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